세자저하, 어리라는 여자 아세요? 어리, 걔가 뭐 하는 여잔데? 곽선이라는 자의 첩인데요. 얘가 얼굴이 엄청 예쁘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요. 그래, 정말. 근데 곽선이 누구야? 은퇴한 고위 관료고요. 관행적으로 제수되는 중추부 부사였다네요. 어리는 나이 많은 이 양반의 어린 첩이고요. 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소문까지 나? 걔 좀 데리고 와봐라. 어떻게 생겼을지 겁나 궁금하네. 저아, 근디 유부녀인데요. 그게 뭔 상관이 너? 난 이 나라 세자야. 내가 보자면 보는 거야. 난 예쁜 여자 있다면 못 참아야. 빨랑 데려와 봐라. 저아 좌우지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 효령대군께서 자네를 좀 보자 하는데 시간 좀 내주게나? 난 병도 있고 남편도 있는 몸인데 그게 뭔 말씀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얼굴만 좀 보시자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이호방은 어리에게 접근함. 어리에게 효령대군이 만나자고 한다고 전했다. 뒤탈이 나면 곤란하니까 양령 대신 효령의 이름을 판 것임. 어린님 계세요. 누구냐? 궁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세자조아를 모시는 나인입니다. 세자조아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이 비단 주머니를 전해드리고 오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선물입니다. 나는 남편도 있고 몸도 아프니 사양한다. 도로 가져가거라.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전 모릅니다. 이만 갑니다. 어리가 쉽게 승낙하지 않는다고 하자 양령은 더 몸이 달았다. 선물을 보내면 넘어올 것입니다 하고 이호방은 제안함. 뭘 보내면 좋을까 하다. 양령은 최고급 비단에 술을 놓은 주머니를 보냈는데 어리는 사양하고는 곽선의 양자 이승의 집으로 도망쳐버림. 어리야, 내가 왔다. 어디 있니? 아니 세자 좌가 아니십니까? 웬일이십니까? 소인집에까지. 어리 만나러 왔느니라. 어리가 소인집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리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채통을 지키셔야 합니다. 좋지 못한 소문이 날까 두렵습니다. 난 괜찮다. 어리야, 빨리 나오너라.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리입니다. 세자저와 소첩은 남편이 있습니다. 안다. 잠시 시간 좀 내다오. 어리야, 가자. 내가 어리를 데려갈 테니 말을 준비하라. 세자 좌 절대 안 됩니다. 말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타고 온 말에 어리를 태우고 나는 거로 가겠다.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타겠습니다. 세자저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궁으로 간다. 그러다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한테 들키면 어쩌시려고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라. 저와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긴 궁에선 내가 비밀히 사용하는 거천이라. 세자저와 그럼 세자빈 마마께서 기다리실 텐데요. 괜찮다. 오늘은 안 들어간다고 미리 말했느니라. 그럼 소첩은 뒷일은 모릅니다. 저와 오늘 밤은 긴 밤이 될 것이니 소첩이 시 한 수 읊어드릴까요? 그래라, 무슨 시인데?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의 시 중에서 장간행이라는 시를 들려드릴게요. 제 머리막 이마를 덮었을 때 꼭 꺾으며 문 앞에서 놀았었지요. 당신은 중마 타고 와서 우물난간을 돌며 청매로 날 희롱했지요. 장간 마을에서 함께 살며 우리 둘은 조금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14세 당신 아내가 되어 수줍어 얼굴 펴 본 적이 없고 머리 숙여 어두운 벽을 향해 앉아 1000번 불러도 한 번도 말대꾸 못했지요. 15세 겨우 눈썹을 펴고 생사를 함께하길 바랬지요. 언제나 미생의 신의를 지녔는데 어찌 망부대에 오를 줄 알았겠어요. 16세 당신은 멀리 가셨으니 구당엽의 여며되는 물길이 험난한 곳 5월이 되어도 배는 갈 수 없고
원숭이 슬픈 울음소리 하늘 위로 솟는 곳. 문 앞에 당신 발길 끊기고 푸른 이끼 여러 번 돋았지요. 이끼 짙어 쓸지 못했는데 가을 바람에 나뭇잎 떨어졌어요. 8월인데 나비들이 날아와서 서쪽 동산 풀밭에서 짝지어나니 이 광경에 제 마음 속상해. 시름에 겨워 곱던 얼굴 늙어가요. 언제고 3파로 내려오시면 미리 집에 편지 보내어 알려주세요. 맞이하러 가는 길 멀다 않고 곧바로 장풍사로 달려가겠어요. 다음은 춘일취기연지입니다. 뭔 말이노? 이태백이 어느 봄날 취하여 일어나 뜻을 적은 시입니다. 세상살이는 큰 꿈과 같아 어찌 그 삶을 수고롭게 할까? 그래서 종일토록 취하여 기둥 앞에 곤두라지게 누워버리나 술에서 깨어들 앞을 바라보니 한 마리 새가 꽃 사이에서 울고 있네. 문논이 지금 어느 철인가? 봄바람이 날아다니는 꾀꼬리에게 속삭인다. 감동되어 절로 감탄이 나와 술을 대하니 저절로 술잔을 기울인다. 호탕하게 노래 부르며 밝은 달을 기다리니 노래가 다음에 이미 정을 잇는다. 오늘 밤 보니 너의 미모와 재주가 빼어나다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야. 지금까지 내가 여러 여자를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 어리가 최고다야. 곽선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내 마음 어쩔 수 없다야. 1418년 6월 3일 양녕대군은 어리 사건 등으로 왕세자에서 폐위됨. 어리는 양녕대군 사이에서 딸 하나를 낳음. 어리는 양녕대군 주위 사람들의 구박에 자살함. 양녕대군은 조선 전기의 왕족입니다.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장남이자 세종의 큰형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태종과 원경왕후 부부의 사남이었습니다. 태종은 양녕대군 위로 아들 3명을 더 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어린 시절에 유절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충녕대군을 위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양녕이 폐세자를 자처한 대인배 미화의혹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생 동안 온갖 유흥의 폐륜을 일삼았습니다. 세자가 양아치라 폐위되었다는 치부를 덮기 위해 역사의 미화의혹이 있습니다. 어리와의 간통 사건을 기점으로 폐세자가 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 원인이 있습니다.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 셋을 낳자마자 잃었던 이방원과 원경왕후, 내외에게 양녕대군은 단순한 장남을 넘어선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권력의 비호 아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욕심 앞에서는 도덕과 상식이 소용없었습니다. 특히 여자 문제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은 어리 사건 이외에도 여자 스캔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사이코패스이고 이중인격자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이기주의자이고 성도착증 의혹도 있었습니다. 17살에는 기생공지련과 스캔들이 일어나고 20세에는 기생소행과 스캔들이 일어나고 22세에는 기생초궁장과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초궁장은 큰아버지 정종첩이었습니다. 또 양녕은 자신의 3남 2해의 아내를 빼앗은 의혹도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해는 자살했다 합니다. 어리는 고려 후기 문신, 곽선의 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양녕대군의 눈에 띄어 곽선으로부터 뺏어왔습니다. 양녕은 어리에게 빠져 매일같이 정분을 나누었습니다. 외모평가가 박하기로 조선왕조실록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실록에 유의하게 예쁘다고 표현된 사람은 어리와 장희빈 두 사람입니다. 전 중추 곽선의 첩 어리의 자색과 재해가 모두 뛰어났다고 칭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양녕대군 내용은 어떤 부분은 기록된 역사적 사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정황상 여러모로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의혹은 있지만 사실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